5장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입문입니다. 먼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무엇인가? 객체는 클래스다. 생성자, 접근자, 스태틱과 파이널 키워드, 메서드 오버로딩, 객체 배열, 그리고 널의 개념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객체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객체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필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를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객체는 코드를 포함하며 이것은 프로시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종종 메서드라고 부른다. 참 어렵습니다.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패러다임, 객체, 데이터, 필드, 속성, 프로시저, 메서드 등의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또 새로운 파생되는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하나씩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천천히 한 걸음씩 따라오도록 하세요. 저는 이 5장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 잡기라고 해서 전체 21개의 이제 문장을 이렇게 포함했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는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알기 위해서는 객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객체는 데이터와 코드를 포함한다. 객체는 데이터와 코드를 포함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걸 알고 계시고요. 객체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결국 변수입니다. 변수. 네. 그런데 이 변수라는 게 뭐냐? 여태까지 저희가 1, 2, 3, 4장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객체 데이터, 즉 변수는 상수, 변수, 그리고 다른 객체를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객체에서 데이터라고 부르고 이걸 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를 이루는 두 번째인 코드는 뭐 코드, 로직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거는 객체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코드들이에요. 아무 코드나 객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객체에 정의된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들이 모여 있는 게 결국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객체는 적절한 데이터를 포함하며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코드를 포함한다. 결국은 객체는 데이터와 코드로 되어 있고 데이터는 무엇인지, 코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와 코드가 어떻게 조직이 되면 좋은 객체가 되는지 앞으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자바 언어는 객체를 만들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오브젝트라는 키워드가 아니고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가 이제 person example v1 예제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멤버 변수에 해당하고요. 데이터. first name, last name, age, height 이런 것들이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go to office, get Korean name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erson example v1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하나의 예제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예제라고 불렀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클래스라는 거를 다 앞에 1, 2, 3, 4장에 있던 예제들의 클래스라는 것들이 다 들어갔지만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5장부터는 이제 객체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라는 것에 이제 결국 주목하고 하나의 예제는 하나의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를 실행하면 요 이제 person example을 이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go to office를 하게 되면 코리안 네임에 나오는 김자바님이 마곡으로 출근합니다. 라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메서드, 그리고 메인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예제가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클래스의 데이터는 멤버 변수라고 부른다. 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클래스의 데이터는 멤버 변수, 멤버 베리어블이라고 부른다. 그냥 베리어블인데요. 원래 프로그래밍에 쓰는 거는 다 변수인데 클래스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person example v1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first name, last name, age, height 이렇게 4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개념 잡기는 클래스의 코드는 메서드라고 부른다. 멤버, 함수, 메서드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뭐 함수 다 좋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메서드를 호출하여 사용한다. 예.
그러니까 메서드라는 원래는 멤버 함수가 이제 전통적인 용어예요. 멤버 변수, 멤버 함수가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자바 언어에서는 왜 이걸 메서드라고 불렀냐면 이 메서드가 이제 사용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객체를 사용할 때는 메서드를 사용해라. 객체를 사용할 때는 객체를 호출할 때는 멤버 함수를 호출해라. 이렇게 해서 그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용어를 메서드라는 용어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person example v1의 메서드는 go to office, get Korean nam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메서드니까 메인도 메서드가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멤버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요거는 프로그램의 실행점이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운영체제에서 운영체제에서 정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public static void main 그냥 메서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히 이거를 뭐 person example v1의 메서드 멤버 메서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행을 하기 위한 메인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입니다. person example v2인데요. 여기에서는 여태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이제 new 키워드를 배우게 됩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는 new 키워드를 사용한다. 아까 그 person example v1 할 때도 사실 person example v1 뭐 p 해가지고 new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new라는 키워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new라는 키워드는 뭐냐면 결국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person example v1은 별도의 생성자가 없었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본 생성자를 썼던 반면 v2에서는 이 person example에 맞는 생성자를 제가 3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person example v2의 생성자는 첫 번째 first name과 last name을 받는 생성자, 두 번째 생성자는 first name과 last name 그리고 age를 받는 생성자, 세 번째 생성자는 first name, last name, age, height를 받는 생성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person example v2의 아래쪽에 나오는 소스 코드인데 이제 좌측에 제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요. person example v2를 생성을 할 때는 new 해가지고 person example v2 한 다음에 이 세 개의 생성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맞는 변수 혹은 데이터 혹은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성자를 사용하고 싶으면 new person example v2의 java kim, 두 번째 생성자를 사용하고 싶으면 java kim 뭐 23, 그리고 세 번째 생성자를 사용하고 싶으면 java kim 23, 뭐 178, 뭐 이런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11번째 개념 잡기는 이제 this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아까 생성자는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생성자의 의미는 뭐냐면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 객체를 생성한다는 의미는 결국 객체에 있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값들이 다시 들어 있어요. first name은 java, last name은 김, age는 25, height는 182인데 이 각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값을 엎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this 키워드가 다 있습니다. this 키워드. 이 this 키워드는 뭐냐면 이 멤버 변수에 있는 목록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멤버 변수에 있는 first name 멤버 변수를 쓰겠다. 그러면 this.first name 이고 이 두 번째 나오는 first name은 요 생성자의 인자 혹은 인수로 들어온 first name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this.age 한 다음에 age 하는 것은 this.age는 멤버 변수의 age를 의미하고요. this를 붙이지 않는 age는 여기에 있는 age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생성자에서도 이 height는 요 height에 해당하고요. this.height는 멤버 변수에 있는 height를 의미합니다. 생성자에는 이제 접근 제어자가 있는데요. 앞에로 살짝 돌아가 보시면 생성자, 여기에는 지금 접근 제어자가 안 붙어 있죠. 네, 그런데 생성자에도 접근 제어자를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 메서드, 클래스 이런 데다 다 붙일 수 있는데 이 접근 제어자라는 거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건 public과 private입니다. public과 private. 대신 생략을 하면 디폴트, public, private, default. 퍼블릭은 아무 데서나 이거를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아무 데서나가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고 프라이빗은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person example 세 번째 버전입니다. 이 세 번째 버전은
이 개념 잡기 12번째와 13번째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멤버 변수의 접근 제어자는 기본적으로 private을 원칙으로 합니다. private.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만들 때는 항상 private 붙여주고 데이터 타입 붙여주고 멤버 변수 이름 붙여주고 그 다음 값 혹은 값이 없으면 그냥 세미콜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멤버 변수의 접근 제어자는 private로 해라. 이걸 일단 원칙으로 하세요. private. 그래서 private의 쓰임새를 일단 멤버 변수고요. 그리고 생성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public으로 하세요. public으로 하시고 그 외에 private이나 protected 같은 경우는 이제 6장이나 이후에 배우기 때문에 일단 멤버 변수는 private, 생성자는 public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서드의 접근 제어자는 public, private, protected, 디폴트 똑같아요. 4개 다 똑같은데 기본적으로는 public과 privat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는 public으로 하시고요. 같은 메서드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private로 하시면 됩니다. public과 private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person example v3를 호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person example v3 객체를 만들게 되고 이 person example v3 중에 인자가 2개인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p 객체를 만들게 되고 p 객체.goToOffic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안에서 system.out.println 문장이 호출되어서 김자바 님이 마곡으로 출근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자바하고 킴이잖아. 이게 first name이니까 두 번째 들어가고 이제 last name이니까 family name이니까 먼저 들어가서 김자바님이 마곡으로 출근합니다 라는 이제 결과가 출력됩니다. 네, 지금까지 person example 1, 2, 3를 통해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person example v1에서는 단순히 멤버 변수와 메서드만 가지고 있는 형태. 여기에서도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생성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는 기본 생성자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person example v2에서는 생성자를 3개 추가했습니다. 생성자를 3개 추가했고요. person example v3에서는 멤버 변수에는 private 접근 제어자, 생성자에서는 public 접근 제어자, 메서드에서는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는 public, 내부에서 호출하는 메서드는 private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public과 private 접근 제어자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돌아왔습니다. 앞서 배웠던 person example v1 예제를 보시면요. 멤버 변수가 단지 타입과 멤버 변수 이름만 돼 있고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접근 제어자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바님이 마곡으로 출근합니다. person example v1 p 객체가 만들어졌는데요. new person example v1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 멤버 변수가 초기화된 형태로 그냥 사용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p.goToOffice 메서드 그리고 이제 마곡이라는 이제 데이터를 넘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system.out.println에서 get korean name, korean name은 last name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김 한 칸 띄고 자바 님이 destination 아까 마곡을 넣었죠. 김자바 님이 마곡으로 출근합니다 라는 이제 문장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멤버 변수와 이제 멤버 함수 메서드를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 여기에서 이제 멤버 변수는 그대로고요. 여기 이제 생성자가 추가됐어요. person example v2에 first name, last name 같은 이름의 first name, last name, age 그리고 같은 이름의 first name, last name, age, height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제에서는 이 생성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goToOffice와 getKorean name은 동일하고요. 이제 예제 1처럼 person example v2 p 한다면 new person example v2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생성자를 3개를 별도로 정의했기 때문에 한 개라도 정의하면 기본 생성자는 생성되지 않고 우리가 한 이 3개의 생성자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java, kim을 넣은 이 첫 번째 생성자를 사용해서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first name, last name이 이 들어온 java, 영어로 된 java, 그리고 영어로 된 kim 이렇게 되고 age와 height는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person example v2 해서 이제 자바와 킴을 넣어가지고 객체가 생성되고요. 똑같이 p.goTooffice에 마곡했기 때문에 킴 자바님이 마곡으로 출근합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네. 아까는 김자바, 기본값이었던 김자바님이었는데 두 번째는 킴자바님이 마곡으로 출근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예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접근 제어자, 멤버 변수엔 private 접근 제어자, 생성자에는 public 접근 제어자, 그 다음에 메서드는 외부에서, 이제 메인도 그냥 외부라고 보세요. 네, 메인도 외부라고 보시고, 다른 파일도 외부라고 보시고, 외부에서 호출되는 것은 public 메서드, 그 다음에 이 메서드 내에서, 그러니까 이 같은 클래스 안에서 호출되는 것에서는 private 메서드. 그래서 퍼블릭 메서드, 프라이빗 메서드까지 붙어있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웬만큼 객체 지향 모양을 다 갖춘 거거든요. 멤버 변수, 생성자, 접근 제어자까지 이제 메서드까지 다 돼 있으면 일반적인 객체 지향 모양은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기본 생성자는 사용할 수가 없고 person example v3 해서 p는 new 한 다음에 person example v3 한 다음에 버전 2와 동일하게 자바와 킴을 넣고 p.goTooffice를 하게 되면 킴자바님이 마곡으로 출근합니다 라는 이제 문장이 출력하게 됩니다. 네, 사실 버전 2와 버전 3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훨씬 더 객체지향적인 접근 방식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생성자, 멤버 변수, 메서드에 접근 제어자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객체의 멤버 변수, 메서드, 생성자의 그 접근 제어자까지는 꼭 한번 넣어주시는 게 좋고, 원래는 뭐 접근 제어자가 4개나 있기 때문에 뭐 상황에 맞게 다 넣은 거지만 저는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해주시면 기본적인 과정에선 크게 무리가 없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